예, 안녕하세요. 예, 보안 뉴스 2월 29일 이 세 번째 시간인데요. 윤달에 2월 29일에 방송을 처음 내보내게 됐습니다. 자, 오늘 지난번에 너무 시간을 잘 못 맞춰가지고 편집을 좀 심하게 많이 했는데 이번에 좀 잘 마치기 위해서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주 만에 한 번씩 뉴스를 하는데 사실 2주 만에 한 번 하기에는 뉴스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매주 할까 마음도 드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희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좀 최대한 좀 잘 추려가지고 2주간의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가 마우스 잭이라 그래가지고 마우스나 키보드의 USB 동글 그걸 이용해가지고 해킹이 시도됐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그거 어떻게 된 내용이죠? 실질적으로 이제 다음 주에 있을 RSA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그 와이어러스 마우스나 와이어러스 키보드들을 좀 많이 쓰는데 그 속에서 가장 쉽게 그 연동하는 방식이 노트북에 동글을 꽂아서 동글하고 와이어러스 그 마우스나 와이어러스 그 키보드하고 연동을 하는 건데 와이어러스 마우스하고 키보드하고는 페어링이 돼 있고 둘 간에는 암호화해서 데이터를 전송하게 기본적인 보안들은 적용이 돼 있어요. 근데 일부 제품들 또 일부 보안을 지키라고 해도 다 안 지키는 제품들이 있듯이 일부 제품들에서 그 동글이 다른 신호, 자기하고 페어링된 신호를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쪽에서 강제 페어링을 통해서 신호를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커맨드를 해당 PC에다가 전달하고 지금 요사이 들어서 다 말웨어 뭐 이런 것들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PC를 컨트롤하면 그 다음에 말웨어를 심고 원하는 조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동글을 통한 어택을 이제 발표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공격자는 약간 USB 동글 뭐 이렇게 생긴 비슷한 거랑 요거를 뜻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USB 동글을 이용해 가지고 실제로 키보드가 그 신호를 줘야 되는데 이제 밖에서 다른 신호를 줘 가지고 PC를 장악하고 그 사이에 이제 멜웨어를 까는 건데 다행히 이게 뭐 완전 원격지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 동글이 통신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는 거라고 하니까 실제로 공공장소나 이런 데서 저쪽에 누가 노트북을 쓰고 있으면 그 사람을 타겟해가지고 이제 그렇죠. 할 수 있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거리상으로 한 100피트 정도 가능하니까 뭐 일반적인 한 사무실 오피스 내 카페 내에서는 만약에 원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그 사람이 자리를 잠깐 뜬 사이에 이렇게 키보드를 조작해가지고 멜웨어를 깔고 이런 건데 그 지금 링크를 갖다가 저희가 포함을 시킬 건데 이 링크 안에 지금까지 이제 그 버너러블 하다고 알려진 이제 뭐 키보드나 마우스 목록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거 보고 자기 거 해당되는지 그렇죠.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 취약점이라는 게 나오면 나랑 관련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패치하는 게 가장 기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리눅스 얘기인데요. 리눅스의 GLIBC 이게 GNU C 스탠더드 라이브러리 글리브크의 보안 이슈가 보안 취약성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 취약점 자체는 꽤 오래 전에 발표된 내용이고요. 그동안 저게 보안으로 악용될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최근에 그 이슈들이 발표로 된 거고요. 어떤 분은 그 G 라이브러리 C에서 뭐 Glib C, 근데 리눅스 커널이라든가 GNU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거라서 기본적으로 패치를 해주셔야 그 취약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고요. 또 하나 나온 거는 저게 자체 라이브러리에 그 패치를 안 하면 이슈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DNS 서버들 그 많이 쓰는 라이브러리 중에 또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DNS 공격에 악용될 수 있어서 저희가 링크를 아마 두 가지 링크를 다 시켜드릴 텐데요. 꼭 현재 쓰시고 계시는 그 리눅스 버전, 그 다음에 뭐 데비안이든 레디시든 저희가 쓰시는 거 한번 살펴보시고 패치하시고 그 확인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패치 자체는 이미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근데 이제 우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제 이게 버그 자체 2008년부터 지금 계속 있었던 거래요. 그래서 이 굉장히 영향을 받는 서버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확산되고 다 안전하게 처리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겠다. 그런 우려는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버그는 뭐 구글 보안팀이랑 레댓이 같이 차려서
하여튼 뭐 일단은 뭐 리눅스 서버를 쓰고 있다 그러면 무조건 패치를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세 번째는 하여튼 뭐 제 페이스북도 이 얘기로 굉장히 많이 찾고 SNS에서 많이 그 얘기가 됐던 내용인데 이제 아이폰이 FBI랑 이제 각을 세운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조사 결과예요. 그러니까 애플이 이제 FBI가 애플한테 아이폰을 갖다가 이제 그 패스워드 없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달라 그랬고 아이폰은 거절을 했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미국에서 조사하니까 46%는 애플의 편을 들었고요. 35%는 FBI의 편을 들었고 그리고 20%는 난 모르겠다. 이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좀 우세한 지지를 받고 있고요.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많아요. 애플이 이거를 그 마케팅용으로 활용하는 거다라는 얘기들 좀 있고. 그건 너무. 그다음에 개인 보호가 더 중요하다, 공공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 여러 가지 대립각을 많이 세우고 있는데 그 하나 또 재밌는 거는 타 벤더에서 그거 뚫어줄게라고 또 그저께 얘기를 했죠. 정말요? 예,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라고 자기네 쪽에서 하겠다라고 얘기도 했었는데 뭐 그걸 뚫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보다는 개인의 정보가 더 중요한 거냐, 공공의 안전이 중요한 거냐라는 대립각으로 지금 바뀌어서 보여지고 있다는 게 사실이고요. 국내에서도 사실은 비슷한 얘기들이 좀 있었죠. 예전에 카카오나 어떤 메신저들을 정부가 보고 싶어 할 때 도청하는 데 있어서 도청이 협조를 하냐 안 하냐, 뭐 조사는 협조를 해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는 거냐, 암호화를 시켜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는 거냐, 암호화를 하면 키를 정부가 가져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러 가지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얘기 진짜 많아요, 종류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애플이 이 폰을 갖다가 해제해달라, 그 패스워드 없이. 그거는 협조는 실제로 한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지금 FBI가 요구하는 거는 이제 평소에도 할 수 있도록, 자기네가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백도를 달라는 거니까, 그건 이제 전반적인 모든 사람한테 영향을 주는 거니까 애플이 거절을 한 거죠. 그 특정한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어떤 거라는 것보다 어차피 그거 한번 쓰고 나면 그걸로 전체적으로 확산할 수 있고 내가 모든 걸 볼 수 있다, 정부가. 불안한 거죠, 일단. 그리고 FBI 말고도 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하여튼 이거 보면서 되게 그런 느낌 들었어요. 야, 애플 전화기가 FBI도 못 여니까 저렇게 부탁할 정도면 참 보안 잘 돼 있다. 좀 더 강화하겠다고 발표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보안이라는 거는 그 막는 사람이 있으면 뚫는 사람이 있는데 또 얼마 뒤에 기사가 나와서 나는 뚫었어 한 기사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확실히 가슴에 와닿는 얘기가, 저 전화기 잃어버렸어요? 많이 잃어버렸죠. 저 잃어버렸거든요. 택시에 잃어버렸거든요. 정신 못 차려요. 그러니까 뭐가 나쁜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와, 내가 거기다 뭐 있더라, 이게 만약에 열리면 어떻게 되지? 그 다음에 그 뒤에 SD 카드 빼면 그냥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야, 내가 SD 카드에 뭐 올린 거 없었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신 못 차리겠더라고요. 자, 다음 얘기는 사실 지난주에도 얘기가 됐었고, 주중에 저희 페이스북 포스트를 통해서도 몇 번 폴로업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17,000불 그 헐리우드에 있는 병원에서 이게 랜섬웨어였죠. 랜섬웨어에 대해서 랜섬을 낸 거죠. 그렇죠. 보호하기 위해서. 뭐 방법이 없었다 그래요. 그 내부 네트워크들 병원 운영 관리에서 필요한 모든 시스템들이 그 해커의 손에 넘어갔기 때문에 돈을 주고 풀지 않는 한 방법은 없었던 거죠. 그 중간에 제가 올린 포스트에도 보면 FBI에서도 정말 데이터를 찾고 싶으면 돈 내는 수밖에 없다. 아직 이거는 뭐 역으로 다시 엔지니어링 해가지고 살리는 방법은 없다 그러더라고요. 아주 심플한 공격이라든가 알려진 거 가지고 했다 그러면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서라도 한다거나 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텐데, 뭐 병원에서 생명을 다루는 네트워크이고 시스템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몸값을 지불한 거죠. 근데 이게 앞으로 나타날 여파가 커지는 게 재미를 많이 봤다라는 거죠. 이러면 계속 하는 거죠. 그리고 작년 올해 그 랜섬웨어로 벌어진 돈이 엄청나다 그래요. 몇 달 동안만 한 걸로 가져간 것도 엄청나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랜섬웨어는 어쨌든 계속적인 위협이 될 것 같고요. 저거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주의하고 관심 있게 보고하는 게 가장 큰 방법이라서 사실 계속 여러 번 케이스가 나타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요게 또
특이한 게 이게 또 한인 병원이래요. 뭐 예, 한국계 병원이라고 병원 뭐 하네요.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나타나고 사실 이 얘기랑 연관해가지고 좀 사실은 저는 이게 계속 있었던 일인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랜섬웨어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가 얘기하는 강탈하는 공격 같은 경우에 비트코인을 쓰므로 해서 이게 확산이 굉장히 심하다고 그렇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국제적으로 이런 캠페인을 할 수가 없었던 게 송금 받을 방법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 송금을 받기 위해서는 돈 세탁 조직과 무슨 뭐 국제 환치기 조직 등등 많은 관련 조직이 이제 뒷받침돼야지만 그렇죠. 가능했는데 이제 그 비트코인을 이용함으로써 사실 이게 17,000불도 비트코인으로 네. 지불을 했거든요. 요새는 현찰 달라는데 없고요. 네. 다 비트코인. 그 영화 같은데 가끔 보시면 그런 거 있잖아요. FBI가 수사할 때 뭐 사이버 그 수사 같은 거 하는 경우 봐도 그 어느 경로를 통해서 자금이 유출되는지를 네. 네. 쫓아가는 것처럼 그런 거 하기 어렵게 편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비트코인으로 많이. 그리고 막 현금 받기 위해서 막 쓰레기통에 넣고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비트코인 그냥 너무 쉽게 받은 거예요. 네. 물론 우리나라에는 대포 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피싱이 그렇죠. 되게 그 많은 이유도 아마 그걸 텐데 아무튼 그 비트코인이 지금 범죄 이용이 되면서 굉장히 이런 랜섬웨어도 이제 공격이 잦아지고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가 들어간 게 랜섬웨어 해킹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한 네. 제재 조치를 하고. 예. 그 법 형량을 늘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실형을 아마 네. 선고를 받을 걸 선고를 받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실형의 그 한도를 높였다고. 네. 예.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랜섬웨어나 이런 강탈적인 공격들은 아마 디도스를 통한 강탈적인 공격은 계속 지속되고 오히려 확대될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 보안 뉴스가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좀 시간을 빨리 했는데 그래도 12분 걸렸습니다. 아무튼 저희 한 2주 후에 다시 뵐 텐데요. 그 사이에 우리 또 내일 또 휴일이고 그러니까 또 휴일 연휴 잘 보내시고 우리 또 2주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